네, 안녕하세요. 오늘 호프 GV를 맡게 된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프를 연출한 나홍진입니다. 일단 감독님 찾으셔서 진심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내가 한 영화 감독 되고 GV를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사회를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행이 좀 엉망이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처음 하시는 거라서 다행이네요. 그게 무슨 말? 새롭잖아요. 개봉 7월 15일. 네. 오늘이 한 2주째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깐느서부터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실수 없이 달려왔는데, 네네. 지금 2주차를 맞는 어떤 소회랄까? 뭐 이런 거가 있을까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무대 인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예. 이 계속 사이사로 이제 가서 다 인사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없었던.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은 좋은 에너지를 받고 되게 기분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달라진 거 있었어요? 전화했을 때보다? 그쵸. 그 전에는 이제 여기 서서 이제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고 뭐 필요하면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퇴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랬더니 바로 이제 관계자들께서 커뮤니티에 그러면 안 된다. 태도 안 좋다고 올라왔다고 바로 더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투입하라고. 그래서 무슨 짤 본 거 같은데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이런 거 한번 본 거 같은데. 그분은 저기 청주 사시는 민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께서 그걸 저한테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드렸던. 근데 귀엽던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처음인 거죠? 그쵸. 해보셨어요, 근데요? 아니 저는 이제 거미집은 예. 완전히 망한 영화가 됐어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경험은 해보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안 탔는데 예. 이제 배우들 많이 올라가서 뭐 사인해주고 뭐 스킨십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요즘 무대 인사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었는데 근데 지금 좀 나홍진 감독한테 뭘 씌우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약간 깜짝 놀라긴 했어요. 예. 저도 되게 당황했었는데 다음에 제가 그럴 경우 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미리 좀 방법이 없어요. 쓰셔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쓰셔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또 관계자들께서 왜 안 쓰셨냐고 쓰셔야 된다 이제. 네, 이제 사실은 그 GV가 너무 훌륭한 감독님들이랑 뭐 GV를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GV 사회를 좀 맡아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왔을 때 아니 영화 잘 만들어 놓고 왜 GV는 망치려고 그러는지 맛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예.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일단 오늘 GV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랑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GV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인터뷰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뷰 찾아봐서 이렇게 이제 적어왔는데 나와요. 그래서 이미 했던 인터뷰들이고 했던 GV들이지만 이런 얘기들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적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호프에 정말 황홀경에 도입 후 60분까지는 그런 지경까지는 못 가겠지만 아주 꽉 찬 50분 1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GV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아니 그날 뭐 시사회 때 말씀을 우리가 다 해주셔서 저도 그때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그때 했었죠. 예. 영화 신들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찍었을 텐데 저 씬이 그냥 나오는 씬이 아닌데 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또 잊어버리고 영화에 빠지고 네네. 뭐 이런 것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정말 황홀경의 2시간 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나 더 좋지 않았을까, 막 이런 좀 아쉽더라고 빨리 끝나는 게. 예. 그래서 2, 30분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2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뭐 차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우리가 한 2주 동안 이 개봉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정말 나홍진과 함께 호프와 함께 지낸 2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SNS만 보고 뭐 미디어만 틀면 다 호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최근 10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논쟁적인 영화가 있었던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설도 많고 또 어떤 경론의 어떤 얘기도 너무 난무하고 이러는데 네네. 이참에 이제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네. 다시 이제 이 영화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린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예. 이 영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건지 이게 처음 구상.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2018년도에 완성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호프라는 마을에 가서 네네. 이 영화를 처음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그 얘기 좀 한번 이 출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네. 시작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시나리오를 이걸 써봐도 되겠다 싶은 이 동기 있는 하나일 경우가 적잖아요. 뭐 좀 여러 가지의 동기들이 강하게 압박을 해오고 그래야 이거를 써도 되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고 그래야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텐데 이 영화도 되게 많은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동기들이야 이미 언급을 한 건데 제가 이미 언급을 한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인간의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뉴스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인간들의 어떤 그런 세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시점을 어디다 두는 게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걸 우주적 관점에서 이 인간을 좀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았지만, 네. 예.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데 이것을 제가 종교 뭐 이런 의 입장에서의 그 시선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밌는 게 있는 거죠. 우주와 신은 같은 개념 안에서는 그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마치 그 높은 부감에서 인간을 내려다봤을 때 신의 입장에서도 인간을 내려다볼 수 있겠고 우주적인 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대척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재미를 느꼈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설명을 안 드렸더니 좀 얘기가 잠깐 그 이전에 이 설명들이 좀 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약간 시작도 좀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감독들은 이전 영화와 비교가 되거나 이전 영화와 어떤 부분들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싫어하지만은 네네. 나는 이 영화가 곡성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좋으냐면 곡성의 무드와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시선을 지금 말씀하신 거 비슷할 텐데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다시 옛날에 추격자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쫓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 영화로 완성이 된 그 작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화에는 제가 그 우순경이라고 그 취재를 뭐 수년 동안 다녔던 적도 뭐 수개월은 다녔던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그 공간 그리고 또 그 관련된 분들 뭐 목격하신 분들 이런 인터뷰를 하고 뭐 머릿속에 구체화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경험도 이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로버트 태권브이 한다고 또 이러고 돌아다녔을 적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 영화에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 크리처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 로버트 태권브이 형상이? 아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이런 개념의 영화가 뭐 하여튼 그 영향을 많이 하여튼 미쳤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로버트가 크리처로 바뀌었다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여기 나는 이제 그 곡성의 느낌을 받았던 게 이제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제 곡성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그 산세들 거기 이제 카메라가 천천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것들이 다 이렇게 오프닝 샷들이잖아요. 그리고 호프도 첫 장면이 어떤 그런 그 이 해남 마을의 어떤 산세를 비춰주면서 천천히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간 나는 이제 그 나홍진 영화의 가장 매혹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 뭔가 저 멀리 불쾌하고 저 멀리 두려운 존재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곡성서부터 나는 되게 그 아주 매혹적인 서스펜스를 만드는 어떤 순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 이제 나홍진이 끄는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런 심연을 이렇게 그 들여다보는 어떤 느낌 곡성도 그렇고 이 호프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세계가 되게 매혹적이에요. 나홍진 감독의 작품에서 그 뭔가 어둠 속을 응시하고 그런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보는 사람이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세계들. 그래서 저는 그게 나홍진 감독한테 느끼는 가장 영화적인 매혹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곡성의 그 무드를 가진 어떤 그 우주적인 확장판 그래서 다시 처음에 영화의 세계였던 그런 되게 비주얼적이고 되게 스펙타클한 액션 쾌감의 어떤 세계, 추격전의 세계, 액션 그런 쾌감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어떤 한 사이클을 한 번 이렇게 크게 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이클은 그 제자리에서 머는 게 아니라 계속 굴러가면서 그 사이클이 한 번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이제 또 나홍진 감독의 다음 작품도 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면을 응시하는 세계 그것이 나홍진 감독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연출 기법이고 또 나홍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분위기와 장치가 아닌가. 뭐 지금 여기서도 어떤 황정민 씨가 범석이가 막 운전을 가다가 갑자기 끽 서서 어디 이렇게 폐허가 된 그 동굴 같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때부터 이 영화 이제 시작되는구나. 사실 그 전에 긴 그 신장로에서 그 소가 한 마리 죽어 있고 멀리서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장면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나는 이제 그 감겼는데요. 그런 그 으시시하고 두려운 저 멀리 무언가 불쾌하고 두려운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나홍진의 어떤 그 두려움의 세계에 대한 다가섬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어요. 덧붙일 말이 있나요 혹시?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할 텐데 아마 전 요 남들이 다 알지만 보기 싫어하는 거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거, 이걸 굳이 들여다보는 그렇죠. 이런 약간 변태적인.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렁에 그렇죠. 빠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고 지당한 얘기인데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근데 이제 그것을 존재를 봐도 모르잖아요. 계속. 그렇죠. 곡성도 그랬고, 네. 또 이 호프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 영화들도 약간 어떠한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맞닥뜨린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불합리와 어떤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삶에 맞닥뜨렸을 때 약간 수렁에 빠지는 느낌으로 그렸다면은 네. 나홍진 감독은 그것을 뭐 누군가 그런 얘기 했는데 무지가 동력에 대해서 엄청난 스펙타클을 일으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 막 뛰어다니는 어떤 그러한 에너지 네네. 나홍진 감독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저랑 좀 다른 부분이고 그게 바로 나홍진 감독의 상업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예. 아니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야 영화가 재밌어지니까. 예예.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사업성이란 게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제겐 저라는 사람에게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객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상업성이라보다 흥행성이라고 얘기할까요? 다 흥행이 잘 됐잖아요. 네네네. 데뷔작서부터. 네네. 네. 그리고 곡성도 엄청난 흥행을 했고 그런 초자연적 오컬트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해서 또 그 뒤에 또 파멸하는 영화 또 이어받고 좀 받아떨치게 했고 그거를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 그래서 나홍진 감독은 이렇게 자기 스타일로 영화를 정말 그 타협 없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흥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 다 이렇게 어떠한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과 또 어떤 불쾌한 어떤 것들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다루는 것들은 무겁고 되게 어쨌든 시면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시면과 만나는 일이니까 그게 이게 무겁고 철학적이고 어떤 다소 어두울 텐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흥행을 할까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의 무지가 동력이 된 엄청난 그러면서 일으키는 운동성, 스펙타클 거기에 흥행성의 방점이 있지 않은가.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렇죠. 오프도 그랬고 곡성도 라스트에 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곽도원 씨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에너지들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또 영화적인 재미로 옮겨져 왔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인물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막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하느냐 해서 저는 선의가 가장 상업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의. 예. 그 인물의 선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선의 그리고 이 등장 인물의 선의 그게 아무리 악한 것을 다루고 있고 어두운 면을 비추고 있더라도 이 영화가 이 인물을 통해서 선의를 지향하고 있고 선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악의를 만났을 때 그 선의로 풀어내는 과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영화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인물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무지하고
모른다 뭐 이거 갖고 형성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상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그 운동성이 강화된 만큼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선의가 인물의 캐릭터에 이제 침범해서 네. 어떤 영향력을 만들 수 있고 어떤 호감을 만들어내고 이러기도 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범석이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악의는 없지만은 그렇죠. 어떤 악행을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은 약간 추금지심이 느껴지는 인물들이잖아요, 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무지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선의가 캐릭터들을 되게 그 약간 호의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악의를 저질렀어도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냥 뭐라 할까요? 다 이렇게 그 재밌고 이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이 캐릭터 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드렸지만 아주 높은 부감적인 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의 다양성이 그리고 그 캐릭터의 그 내면의 그 심화된 그 뭐 깊이나 밀도가 그냥 인간을 그냥 하나로 거의 봐도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거죠. 여긴 진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놈도 있고, 그죠? 혹은 이런 놈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끔찍하다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이유가 이해되는 듯한 느낌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캐릭터들이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그 시선을 유지한 채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이 영화는 너무 간단하죠. 굉장히 고립된 곳에 사는 그래서 그 고립된 곳에서 모여 사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유대감, 결속력, 그 마을 사람들. 예, 그렇죠. 곡성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그렇죠. 이제 경찰이 이제 두 번 다 그 주인공들이 경찰이고. 예, 맞습니다. 약간 일종의 향찰이죠, 향찰. 그렇죠. 근데 여기 침입을 한 거죠. 그렇죠. 무언가가. 그랬을 때 보이는 이들의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대응이 납득이 가기도 하지만 좀 지나치다,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침입자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얘기인데 곡성은 그것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얘기를 했고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곡성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불행을 겪은 분들에게 이 불행은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당신과 무관한, 당신이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당신과 무관하게 이 일을 디자인한 것이고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영화였다면 이 얘기는 그것을 더 모호했던 그 얘기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단순한, 제가 동화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심플하게 단순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냥 상대를 이해하면 그리고 그 상대를 이해할 때 좀 더 선하고 혹은 각자의 종교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종교적인 개념에 가깝게 스탠스를 두고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에 개입을 하면 이 세상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요 정도의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건가요? 인간이 뭐 난 그런 얘기도 좋아하긴 한데 인간이 주사위를 던지면 신이 그것을 헤쳐놓는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나 네. 또는 어떤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으려나? 그게 곡성을 만들고자 했던 제가 곡성에 담아내고자 했던 메시지죠. 예. 근데 이번 영화는 그게 완벽하게 다르고요. 좀 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비관적인, 운명적이고 뭐 이런 거였다면 이번 얘기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 간의 얘기죠. 곡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때 이제 그 곡성이나 아가씨랑 같은 애 맞습니다.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 밀정도 같은 애. 그랬군요. 예. 그때 그 박찬욱 감독이랑 인터뷰했던 거 어떻게 또 이번에 보게 됐어요. 난 그때 같이 인터뷰를 했다고 예, 기억이 나는 없었는데 했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나홍재 감독이 했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그냥 말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예, 말렸던 박찬욱 감독이 말렸던 거. 그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 시발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이 얘기가 나홍재 감독이 어떤 창작의 비밀의 어떠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곡성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홍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무언가 다가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런 얘기했던 거?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고 그리고 뭐 살아가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현상을 보고 막 신문을 보고 보면서 뭘 느꼈냐면 당시에 말 그대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좋지 못한 것이 막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때 곡성을 막 만들려고 할 때. 예.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12년부터 아마 제가 해서 16년에 개봉을 시킨 영화니까. 그럼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사회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개인? 사회적인 문제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세상 아리송에서 그때 느꼈던 세상의 어떤 그런 위기감이나 위협감이나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신 거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 호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럽에 몇 번 다니고 막 그러면서 좀 놀랬었어요.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왜 그때 막 많이 뭐 이건 황해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다 이어지는 거니까. 예. 그때 되게 많은 난민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제 눈으로 제 몸으로 막 스쳐 지나는 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수차례 보고 또 거기서 관심을 가져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우리나라 뉴스에 뭐 그런 게 많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쪽에서의 뉴스를 들여다보면 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대입시켜서 그 시선을 갖고 봐봤더니 지금 되게 많은 그런 비슷한 유사한 뭐 다를 수도 있는 뭐 그런 인간을 이거는 좀 뭐 전쟁도 그렇고요.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느꼈고, 그리고 부당함, 뭐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호프를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또 동기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죠. 그 살면서 어떤 이제 우리는 이제 장르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들인데 네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예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느끼는 제 감정들, 삶의 어떤 느낌들,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인상들, 이런 것도 영화에 어떤 식으로 장르 영화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녹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곡성 같은 그런 오컬트 호러를 만드는데 그 당시 세상에서 무엇을 느꼈길래 이런 끔찍한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영화에 저렇게 사무치게 어떤 그 원기처럼 영화의 곳곳에 묻어 있을까? 그 당시에 나홍진이 바라보던 세계는 무엇이었고, 그 당시에 느꼈던 나홍진은 누구였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호프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었고. 이게 뭐 좀 약간 얘기가 무거워졌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쿠얼 조루 뭐 이렇게 마베요의 이야기를 처음 이제 만들 때 뭐 전사가 있었어요? 전사가 있나? 요즘 보니까 AI로 막 팬덤 동영상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베요랑 이렇게 같이 인터뷰도 하고 막 같이 하면서 뭐 그런 거 하고 싶으셨어요? 예, 봤습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던데? 영화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낫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척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속상하죠. 어떻게 된 건지. 예. 아니 그 표정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그렇죠. 그래서 되게 놀라고 재밌었는데 이게 혹시 전사가 있었어요? 그 앞에 그들에 대한 얘기들? 뭐 조인성 선배가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아니 그 인터뷰에서 걔네들이 하는 인터뷰. 예, 조인성 선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이 영화에. 그냥 쿠얼의 얘기에 대한 전사는 전사라고 얘기를 드릴 것보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감독님들하고 할 때 했던 얘기 같은데. 정말로? 아닌가? 이동진 평론가님하고 지부할 때 했던 얘기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미 했던 얘기 같아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이 영화를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건 관객 여러분들의 권리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기다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제 입장이었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쉬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의 트릭을 넣었을 뿐이에요. 일단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인간일 수도 있죠. 근데 얘들을 외계인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엔딩이나 이 영화가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장르일 수 있는가? 물론 전사도 있고 시퀄도 있습니다만 큰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의 얘기로 디자인을 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졌겠지만 이런 영화는 될 수 없었겠지만 무관한 얘기였고요. 처음 시작할 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 영화 보셨으니까 그 죽은 외계인 아이가 보이는데 그 시점이죠. 그 시점이면 이제 관객에게 영화는 웬만한 정보는 다 건네준 상황인 거죠. 자, 이만큼 정보를 건네줬으면 영화는 이제 퍼스펙티브를 바꿔서 외계인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그 시점이 아이를 기점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도달을 했는데 저는 그걸 여전히 인간에게 둔 거죠.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딩하고 이제 연관 때문인데 요 트릭을 했던 것이 이 엔딩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막도 없었고요. 외계인의 대사들에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느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알 수 없는 존재를 쫓아가다가 네네. 그 인간, 그 범죄기를 쫓아가는 거겠죠. 네. 그 인간의 편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위치가 되잖아요. 예. 예, 그때서부터 이제 우주인들, 아니, 외계인들이 자막은 번역되지 않았지만 뭐 대화가 말을 하는 어떤 어떤 그 지성체들의 어떤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외계인들의 시선이 또는 어떤 정서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그 뒤에 번역되지 않았던 자막을 넣어준 거는 그게 어떤 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시선을 인간에서 외계인으로 옮겨지고 외계인의 상태에서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처음에는 그 자막을 처리 안 했다가 그들의 외계인 대화 뒤에 이제 외계인 대화가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점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시점을 여전히 인간의 시점으로 갔기 때문에 관객이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 거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가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가되 저들의 입장을 돌보면서 살피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다.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경우의 수를 뒀어요. 근데 어찌 됐던 이 끝에 엔딩이 나온다는 거죠. 쿠어리 저람이 침몰하는 순간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드렸던 아이로부터 시작돼서 저남이 추락하기 이때까지의 그 구간을 시점을 만약에 외계인의 시점으로 정석대로 뒀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프가 나오고 위화감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간을 인간의 시점으로 여전히 돌려놨다는 거죠. 이게 왜 이랬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왜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만들어진 목적성을 명확하게 관객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운동장을 기울여 놓고 다른 플레이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게 해놓고서 그렇게 느끼면 다른 영화가 되고 이 퍼스펙티브를 무시하면 이 영화를 무시하고 저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 플롯을 같이 타고 간다면 그건 엔딩이 좀 더 수월해지는 이 차이를 통해서 이 영화가 내가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이 이 인물이 혹은 뭐 이 세상이 어떤 방향성으로 갖고 가는 분야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가벼운 질문을 하려고 해서 계속 무거운 대답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감독님이랑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요. 그래? 네. 나한테 꽤 가볍게 한 건데. 또 사부님 뵈니까 오랜만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나홍진 감독의 처음 인연이 그 미장센 영화, 이게 2005년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한 도미요리.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홍진을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심사 파트의 대상으로 이제 나홍진 감독을 발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나홍진 감독 희귀한 장본인이 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짜요? 예, 그 진심입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근데 사실은 완벽한 도미요리대로 그게 나홍진 감독의 운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네네. 완벽한 도미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체 일부를 꺼내서
헌신할 정도로 희생을 할 정도로 예. 그런 완벽을 다하는 어떤 그 영화의 주제 자체가 지금 나홍진 감독이 하고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 때 철저한 완벽주의를 그때 그게 나홍진 감독 그 영화 자체가 나홍진 감독의 운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가 제대로 뽑았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사실은 호랑이 새끼를 내가 키운 거죠. 그걸 내가 언제 느꼈냐면 새끼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새끼였지. 아 예.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놈놈놈을 만들고 나서 흥행에도 성공하고 이제 올해 감독상은 이제 내가 다 차지하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추적자로 나홍진 감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호랑이 청년을 뽑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한테 거꾸로 나한테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함부로 뽑지 말라고? 후배 항상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예 해야죠. 열심히 하죠. 오늘 저 진심으로 감독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독님께서 그날 시상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사실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을 하고. 좋은 말 했겠지 그럼 내가 보면서 뭐 다른 뭐 영화의 단점을 얘기했겠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것도 뭐 되게 기억 좀 해봐요. 멋있게. 예. 지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 영화는 이제 설들이 많잖아. 예. 그 켈리? 그 아이 할리. 예. 걔 예수설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 뭐 부활한다는 얘기. 예. 그리고 뭐 그 또 보니까 뭐 조인성의 외계인설도 뭐 너무나 유명하고. 예. 그 왜 안 죽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없나? 뭐 별일 없이 뭐 그냥 안 죽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 그리고 나는 이제 그래서 그 외모를 보니까 그 나홍진 감독의 모자도 쓰고 나오고 그 쓰던 모자라면서요. 아니에요. 그거를 조희정 씨가 무슨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쓰시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 모자를 쓸까 하다가 바꾼 거. 다른 모자가 아주 유사한 다른 모자로 바꿨죠. 그래서 나홍진 감독이 잘 쓰는 평소에 영화들은 모자에다가 수염도 비슷하게 그리고 그리고 또 스틸보이가 같이 나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너무나 두 명이 누가 나홍진이냐 이럴 정도로 조인성 씨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아니 큰일 나요. 되게 싫어해요 조인성 씨가. 그렇겠죠. 나도 싫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조인성이 아니라 나홍진은 해수리 아저씨가 아닌가 영화에서. 네. 이 영화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해수리 아저씨가 하라면 말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나홍진은 해수리 아저씨구나. 그래서 영화 현장 막 생각해봤어요. 막 그 미술감독 여기 다 그냥 저 끝까지 다 부셔버리라는데요. 누가 그래요? 나홍진 감독이. 나홍진 감독이 하면 다 말하면 그대로 해야 돼. 뭐게 맞는 거야. 뭐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리고 막 그 쿠월 전함이 그 지구에 불시착해서 떨어졌을 때 폭파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근데 해수리 아저씨만 딱 튀어나와서 그 광경을 보잖아요. 네네. 그것도 나홍진 감독이 오버랩되더라고요. 네. 내가 이걸 끝냈구나. 이런 장대한 영화를 내가 드디어 끝냈구나. 이런 느낌. 예. 이게 맞나요? 해수리 아저씨가?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주쯤에 그 짤 하나 우리 직원이 만든 짤 하나 올려서. 그게 무슨 짤인데? 하나죠 그냥 하나. 현장에서 진짜 선생님과 제가 하나가 된 짤을. 그래요? 이따가 감독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돼서 이제 워낙 그 다른 감독님들이랑 너무나 훌륭한 지불을 해서 뭐 내가 굳이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중에서 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나는 이 봉준호 감독이랑 또 지부에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 또 인터뷰에서도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메타포로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네. 액션 자체에 메타포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또 그 봉준호 감독이랑 얘기를 해서는 서사에 살을 빼고 네. 액션의 디테일을 뼈대를 만들려고 했다. 네. 그런 얘기 그게 어떤 얘기인지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 자체의 서사가 액션의 디테일 자체에 서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옛날에 장하홍련 때 예. 그런 인터뷰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지가 말을 한다. 너무 그리고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는 이건 누아르라 빛과 어둠의 묘사로 나는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 빛에서 어둠으로 추락하는 과정 자체가 서사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인 것인지 좀 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나홍진 감독이 창작하는 어떤 창작의 어떤 원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플롯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장면화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듯하고 뭐 그런 느낌을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추격자를 다시 그 영화를 이제 다시 뭐라 그러죠? 다시 이제 4K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리마스터링을 하는데 다시 보면서 좀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찍었을까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을까? 추격자를 물론 기억납니다만 추격자를 봅니다만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때. 뭐 항상 지나가는 작품을 보면 아쉽습니다만 이때는 이렇게 찍었구나. 근데 서사를 선택할래 장면화를 선택할래 하면은 무조건 장면화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고 밀도를 어디다 높일래 서사에 높일래 장면화에 높일래 한다면 저는 프레임 안에 밀도를 높이는 걸 더 선호했다. 이번 영화에선 곡성은 굉장히 서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곡성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시나리오죠. 클라이막스 때 일말의 액션도 집어넣지 않겠다. 오로지 그 다이얼로그로 그냥 최대의 절정을 값을 한번 뽑아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작품이었다면 이번 영화는 지금 영화를 만들면서 욕심을 낼 수 있고 담아내고자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장면화에 다 집어넣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이 더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만 더 정리를 하면 한 편에 다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명확하게 느낀 건 이러면 뭐가 남겠는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요. 이렇게 가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확신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된다. 장면화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자.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미장센 그게 미장센이잖아요. 네네네. 그 미장센의 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템포, 어떤 느낌만으로 흐르게 하고 영화를 그 인물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어떤 감정으로 이동시키고 어떤 감정선과 동선으로 가는 이게 미장센이고 이게 사실은 서사인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런 어떤 스타일과 미장센이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영화를 게으르게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처음에 서두에도 감독님께서 50분, 60분에 달하는 영화의 초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한마디로도 이 줄거리를 얘기해 줄 수 있죠. 그 경찰이 괴물을 쫓다가 발견하고 하여튼 뭐 정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짧은 내용인데 하지만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이제 받아들이는 분의 이제 차이고 받아들이는 분의 이제 취향일 텐데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뭐 거의 30페이지에 달하는 이 한마디의 얘기를 30페이지 밀도로 써놓은 이 서사를 지금 서사로 느끼지 못하시는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은 분명히 제가 이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문들이 있었고 이 서사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 미장센 안에 그 디테일들을 계속 요소로 활용했음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쫓기는 과정에서 외계를 느끼고 네. 어떠한 그 정서를 범석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느끼고 끝에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를 호프로 지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네. 근데 영화를 내내 보다가 마지막 세 장면, 엔딩 세 장면에서 그렇게 되게 이래서 나온진 감독이 이 영화를 호프로 어떤 희망이라고 지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 외계인들의 동기는 그들 좀 더 그들이 적합한 내적 동기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뭔가 지금 파멸과 재앙의 어떠한 현상을 보면서도 네. 끝까지 그것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는 어떤 믿음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뭐 성찰이라든가 그래서 예. 끝까지 힘을 잃지 않는 그 장면이 있었고 네. 그 뒤에 이제 모든 걸 다 차원이니 뭐니 차까지 다 뺏기고 계속 차와 말로 막 쫓아다니다가 쫓기고 또는 쫓아가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 다 차까지 다 이제 방치한 상태에서 총만 겨우 들고 자기 앞가림할 때 총만 겨우 들고 막 뛰어가면서 범석과 그 성애가 나누는 대화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대화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마을이 어떻게 초토화 다 됐고 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됐는데 네. 성애가 네. 나는 이제 돌아가서 그 성기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제 폐허가 다 된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요새를 네. 진지를 구축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뛰어가면서 하는 말들이 되게 이제 되게 어떻게 서늘한 느낌도 들고 처연한 느낌도 들잖아요. 네. 다 쏟아붓고 겨우 총 한 자루만 들고 네. 계속 뭔가 추격을 벌이고 뭐 도망가고 이러다가 이제 몸뚱아리만 남은 상태에서 네.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가서 네. 다시 진지를 요새를 구축하겠다. 네. 그런데 범석이는 조용히 좀 하자고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데 왜 마음이 좀 이상해 이러면서 네. 뛰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뭔가 측은하고 처연하고 슬프지만 뭔가 거기서 희망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홍주 감독이 호프를 통해서 자 이제 모든 걸 다 폐허화시키고 네. 이 완전히 폐허화된 이것에 새로 돌을 쌓자. 네. 새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거의 절망의 상태고 다시 이거를 고쳤을 수는 없으니까 네. 모든 걸 다 폐허화시키고 예. 다시 무언가를 다시 쌓자. 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죽은 자 같은 성기가 계속 살아남는 이런 그러니까 뭔가 희망의 어떤 비주얼들이 세 개가 연달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나홍진 감독이 희망에 대한 제목을 진 이유가 이런 게 있었고 네. 2탄에서 이제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겠구나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해석이 맞는 건지 잘 모르지만 의견이니까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죠. 예. 저의 의견과 되게 비슷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엔딩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지금 아직 이 얘기를 하기는 되게 빠를 수도 있지만은 네네. 그냥 각종 OTT 플랫폼에서 네네. 엄청나게 얘기들을 할 텐데 지금 예. 개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OTT 플랫폼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이 극장에서 더 볼 수. 최후의 순간까지. 성기처럼 그쵸. 죽지 말고. 예. 네,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얘기가 길어져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관객분들 우리 정호연 씨 질문 한 번만 받아볼까요? 호연 씨 한번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나홍진. 네. 안녕하세요. 배우 생활하고 있는 정호연이라고 합니다. 두 감독님 너무 팬입니다. 나홍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이 찍으시면서 예상보다 더 어려웠던 촬영은 뭐였는지, 혹은 씬은 뭐였는지, 혹은 예상했던 것보단, 당연히 저희 모든 촬영이 수월한 날은 없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단 수월한 촬영, 씬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면식 선생님을 모시고 그 해수리의 어떤 회상 장면들을 찍을 때가 가장 예상 밖의 상황이었고. 네, 어떤 일로? 아니 이제 조인성 씨가 연기를 오래 하셨잖아요. 옛날부터 드라마. 그렇죠. 청춘 스타였죠. 그래서 지금 스타지만. 옛날부터 그 드라마 쪽에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세상에 선생님께서 원래 대사를 거의 못 해보셨대요. 옛날부터. 아니 근데 지금 엄청 몇 페이지 되는 대사 아니에요? 그 분량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대된 대사였는데 그 얘기를 세상에 늦게 하는 걸?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봤다가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당황했었고, 그 호연 씨랑 같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호연 씨가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얼굴이 새까매요. 그러니까 호연 씨가 답답했던 그 표정이 그게 연기가 아니었나. 입술이 다 부르터 있고 새까매. 사람이 이제 계속 그 테이크를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촬영을 하는 분도 졸더라고요. 카메라 2대로 찍었는데 이게 살살 트래킹을 하는데 감독님이 살짝 졸고 빅카메라도 살짝 조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찍었어요 그 시절? 그걸 우리 이틀 찍었죠. 이틀 찍었는데 이틀 찍었던 그 대화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터를 놓고, 근데 프롬프터를 놓고 그 대사를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 시선이 이렇게 계속 가서 이게 어떻게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워낙 고난이도의 촬영들, 액션 장면들이 많아서 방심했죠, 방심. 그게 제일 어려웠던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이 제일 어려웠던 장면이었군요. 그리고 제일 쉬웠던 장면은 성기가 말에서 차로 옮겨 타고 막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의외로 제일 쉽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거 한 며칠 찍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스팔트 그 고가도로 성길이에 있는 성기대교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다리잖아요. 지금 이제 폐쇄됐지만은.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 50m 될 거야 아마. 엄청 높습니다. 진짜 나도 우물 사이로 보여. 거울도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찍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면 어질어질하거든요. 그쵸, 무섭죠. 아니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액션을 찍었어요? 그 말이 어떻게 아스팔트를 그렇게 달릴 수가 있지? 그래서 아스팔트를 달리기 위해서 말발굽에 이제 뭐를 했구나. 뭐 완충제 같은 걸 했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말이 아스팔트 저걸 꽤 찍었을 텐데 액션도 워낙 길고. 그러잖아. 난 그 조인성 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만 가도 이렇게 밖에 보면 되게 어질어질한 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을 위에 타서 그럼 상체가 그 다리 난간 이후로 올라올 텐데.
정말 감동을 했고 그 다리를 알아가지고 예. 나는 정말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끔찍했어요. 보면서 너무 다리를 장소를 아시니까. 아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저 신 어렵겠구나. 그리고 저 어떻게 말이 저걸 저 아스팔트 이렇게 달릴 수가 있나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뭘 달아 발에다가 말발굽에다가 예. 일단 지금 다음 영화 상영해요? 예. 그러면 좀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을게요. 예, 저 끝에 그 검은 옷 티 입으신 죄송해요. 저희들이 말이 많아져가지고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나홍진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김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인 서스펜스로 들어갈 수 있는 영화여서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나홍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에는 이거로 질문 드릴게요. 조인성과 친구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총각김치와 주먹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넣으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이에요? 그 장면을? 예. 로마니아 숲속에서 촬영을 하셨을 때.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장면을 왜 넣었는지 여쭤보신 거죠? 이 영화에 먹는 장면이 그 장면 하나인데, 성기가 맡은 그 분량이, 이 영화에서 성기는 다양한 목적을 다 갖고 있죠. 이 등장하는 캐릭터마다 목적을 갖고 있는데, 성기가에게 주어진 것은 아까도 제가 이제 부감적인 시간에서 이제 내려다 봤을 때 죽여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생명체 같은 이 점처럼 보이는 저 작은 점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레벨로 이제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엔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살아나서 막 가열차게 어디론가 향하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 모습에서 이제 타이틀을 띄우고 했는데 먹는다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먹는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담고자 했고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물을 마시는 장면을 한 2분 동안 마실 수 있겠냐. 근데 이게 더 길게 찍었었는데 편집기사님이 진짜 더 이상 길게 쓸 수는 없는 거다 해서 잘랐고요. 2분은 아니고 되게 길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보다가 당황할 정도로 마시게끔 해주고 싶었고, 그게 아니면은 라면을 먹다가 우리 재채기 하면서 면이 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CG랑 해서 다시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장면도 한번 넣어보고 싶었고, 하여튼 그런 생존, 생존력,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표현하는 그 파트였고, 그 중에 일환으로 그 장면을 썼습니다. 네, 오늘 약속한 시간이 50분을 훨씬 넘어서 지금 1시간이 넘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한국 영화들이 위축이 많이 됐고 회복이 많이 더딘 것도 또 한국이 또 많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로 제작 환경이 이제 안 좋아졌고 그래서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안전한 기획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그건 또 관객들을 외면을 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던 차에 정말 호프 같은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정말 광기와 패기가 넘치는 그런 스펙타클,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나홍진 감독이 얘기했던 우리가 국장에서 사라진 진짜 엔터테이닝한 영화들, 이 영화를 위해서 호프를 만들어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패기와 광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패기 자체가 광기 같은 어린 패기의 영화가 나와져서 너무나 반갑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무엇이 영화인가
질문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뭐 보는 영화, 시네마틱, 시네마가 무엇인지 이 호프가 그런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 황홀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프를 보는 2시간 반 내내 너무 정말 너무 반갑고 황홀에 빠져서 영화를 봤고요. 그걸 만들어주신 나홍래 감독이 너무나 정말 고맙고 같은 창작자여서 기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홍래 감독이 할 말, 인사말을 끝내시죠. 오늘 스파이더맨이 개봉했습니다. 최후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랑이 잘 가요. 안녕.